당신은 요즘 들어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만 잊어버리고 방금 전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약을 챙겨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약통을 열어보는 일도 늘어납니다. 이런 순간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치부하지만 사실 이는 치매와 기억력 저하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작은 신호들이 이미 뇌 속에서 변화를 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병원에서 명확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의 신경세포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기며 넘어갑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빈도만이 아니라 잊은 사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억이 돌아오지만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지기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늘 손주 이름을 헷갈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셨지만 어느 날은 아들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식사 습관을 바꾸고 기억력을 지키는 식단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고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뇌 건강은 타고난 운명만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음식 선택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붙잡아두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연구가 계속되며 일부 학자들은 특정 영양소의 효과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뇌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기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위한 첫 번째 영양소, 단백질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흔히 근육을 유지하는 영양소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에 있어서 단백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연료와도 같습니다. 뇌세포를 구성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단백질에서 파생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단백질이 결국 기억을 붙잡아두는 재료가 되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노신사께서는 나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혈관에 안 좋다 해서 두부만 조금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혈중 단백질 수치가 낮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기 섭취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억의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뇌의 회복력입니다.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일부는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모자라면 뇌는 마치 공사자재가 부족한 건설 현장처럼 제대로 된 수리를 하지 못한 채 기능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단백질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장해서 해석할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백질 요구량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근육이 줄고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붉은 고기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등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뇌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께 얻을 수 있어 2배의 효과를 줍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두부 반모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조로운 식사 같아 보였지만 몇 달 뒤 그분의 표정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가 끊기지 않았고 작은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잘 기억해내셨습니다. 가족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과 존엄을 지켜주는 영양소입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 그것이 바로 뇌 건강을 위한 첫 번째 투자입니다. 이제 뇌를 위한 두 번째 선물, 오메가3 지방산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흔히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뇌를 위한 보약과도 같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지방을 포함하는 기관 중 하나인데 이 지방의 상당 부분이 바로 오메가3에서 비롯됩니다. 신경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어 신호가 원활히 오가게 하고 기억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한 할아버지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등어는 냄새가 나서 잘 못 먹고 그냥 밥이랑 김치로만 살아요. 그분은 기억력 검사를 할 때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결국 식습관을 조금 바꿔 일주일에 2번은 생선을 드시고 그 외에는 호두나 아마씨 같은 견과류를 챙기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나보니 대화의 흐름이 한결 매끄러워졌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메가3가 중요한 이유는 뇌 속 염증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인데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진정시켜 신경세포가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꾸준한 사람들에게서 치매 진행 속도가 느리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아직 오메가3가 치매를 직접 예방한다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뇌 건강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이고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호두, 치아씨드, 아마씨 같은 식물성 대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습관이 결국 뇌를 지켜줍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탁에 호두 5달을 올려두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습관 같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기억력 검사를 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가족들도 대화를 나눌 때 예전보다 활발하시다, 농담도 자주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영양성분이 아니라 뇌의 활력을 되살려주는 기름입니다. 당신이 오늘 식탁에 작은 변화를 더한다면 내일의 기억은 한층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뇌의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릿속이 자꾸 희미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뇌세포가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쇠붙이가 녹슬듯 세포도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방패가 바로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와 E는 뇌세포를 녹슬지 않게 막아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제가 만난 한 아주머니는 늘 과일을 귀찮다고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사과 깎는 것도 손이 아파서 그냥 안 먹어요라고 하셨죠. 그러나 기억력 저하로 생활이 불편해지면서 가족 권유로 매일 작은 귤 하나라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일상에서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에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비타민 C는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귤,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하루에 한두 개만으로도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견과류와 씨앗,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 참기름 한 숟갈이 뇌세포를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항산화 비타민이 뇌혈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에 산소와 영양이 원활히 공급되는데 비타민 C와 E는 혈관벽의 손상을 줄여 뇌의 활력을 지켜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항산화 비타민 보충제가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음식으로 얻는 자연스러운 섭취는 분명 이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으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식탁 위에 채소와 과일을 먼저 챙기세요. 왜냐하면 음식 속에는 비타민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다른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서로 어우러져야 시너지가 나옵니다.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아몬드 7알과 오렌지 반 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셨지만 6개월 뒤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높아졌고 가족들이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고 기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항산화 비타민은 뇌를 늙지 않게 하는 생활 속 작은 방패입니다. 오늘 식탁에 과일과 견과류를 하나 더 올리는 것, 그것이 기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뇌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잎채소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또 하나의 열쇠는 바로 혈관입니다. 뇌세포는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을 필요로 하는데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로 가는 길이 막혀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때 가장 손쉽게 혈관을 지킬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초록빛 채소들은 뇌의 길을 청소하는 빗자루와도 같습니다. 한 노신사께서는 평생 고기 반찬만 찾으셨습니다. 나는 풀은 소나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과 기억력 저하가 함께 찾아오자 가족들이 반강제로라도 식단에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드셨지만 몇 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조금씩 향상이 보이자 스스로 채소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잎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같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액 속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어 뇌혈관 손상을 막고 비타민 K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루테인은 뇌세포의 산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엽산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학계에선 아직도 비타민 K가 직접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잎채소를 충분히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혈관 질환과 기억력 저하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은 약처럼 하루아침에 효과를 내지 않지만 꾸준한 습관이 쌓여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상에 쌈채소를 올리고 반찬에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한두 번 더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샐러드로 먹기 어렵다면 국이나 나물로 조리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하루 한 끼 꼭 잎채소를 넣은 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1년이 지난 뒤 혈관 상태를 보는 검사에서 이전보다 훨씬 깨끗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머리가 자주 무겁고 피곤했는데 요즘은 훨씬 개운해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뇌는 혈관을 따라 살아 움직입니다. 초록빛 채소 한 접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을 지켜주는 초록빛 약입니다. 오늘 식탁에 초록을 조금 더 담아보세요. 이제 장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발효식품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뇌와 장은 생각보다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2의 뇌라는 표현까지 쓰이는데 이는 장의 건강이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발효식품은 바로 이 장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유산균은 장 속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독소와 염증을 줄이고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와 신호 전달도 원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장 속 균형이 깨지면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기분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늘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변비가 심해질수록 머리도 더 무겁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요거트 반 컵, 점심에는 김치를 조금씩 챙겨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변비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분은 머릿속이 덜 흐릿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장내 미생물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장내 환경이 건강하면 뇌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발효식품의 효과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지만 일상에서 안전하고 손쉽게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섭취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밥상에 김치를 조금씩 올리고 된장국을 한 그릇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요거트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노신사는 아침마다 청국장 한 숟갈을 꼭 드셨습니다. 특유의 냄새 때문에 가족들이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몇 달이 지난 뒤 그분의 기억력과 활력이 달라지자 가족들 모두 청국장을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 전체의 건강까지 변화시킨 것입니다. 발효식품은 단순히 장을 편안하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기억을 붙잡아두는 숨은 동반자입니다. 오늘 김치 한 조각을 더 드시는 것, 그것이 뇌를 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억을 지키는 또 다른 열쇠, 수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단순히 목마를 때만 찾습니다. 그러나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뇌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크게 흔들립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이미 뇌는 수분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늘 차와 커피만 드시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셨지만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눈에 띄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작은 물병 하나를 준비해두고 식사 전후와 틈틈이 한 모금씩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아주머니는 머리가 덜 멍하고 대화가 훨씬 잘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전달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때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어지럼증이나 두통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해 쉽게 탈수에 빠지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물 섭취와 인지 기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분 섭취가 치매를 막는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수분 부족이 기억력과 집중력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 섭취를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뇌에 더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두면 속도 편안하고 장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기상하자마자 컵에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였지만 1년이 지나면서 기억력 검사를 할 때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스스로도 머리가 한결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값비싼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뇌를 깨우고 기억을 붙잡는 데 꼭 필요한 가장 단순한 처방입니다. 오늘 물 한 잔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마시는 것. 그것이 내일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억을 위협하는 달콤한 적, 설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콤한 음식은 잠시 기분을 좋게 하지만 뇌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곧바로 떨어뜨리면서 뇌세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결국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늘 커피에 설탕을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쓴 건 못 먹겠어, 달아야 기분이 나아지지라며 웃으셨지만 기억력 검사를 할 때마다 점수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설탕량을 조금씩 줄이고 대신 견과류와 과일로 간식을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집중력이 좋아지고 대화 중에도 더 이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설탕의 문제는 단순히 체중 증가나 당뇨뿐만이 아닙니다. 뇌 속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기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치매를 제3의 당뇨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자는 설탕과 치매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도한 당분이 뇌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고 과자나 케이크 대신 제철 과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고 맛이 없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자연스러운 단맛에 익숙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늘 사탕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자꾸 흐려지자 가족의 권유로 사탕을 끊고 대신 사과 반 개를 챙기셨습니다. 몇 달 뒤 머리가 덜 흐릿하고 손주 이름이 더 잘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기억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설탕은 달콤하지만 기억을 훔쳐가는 적입니다. 오늘 한 숟갈의 설탕을 줄이는 것, 그것이 내일 당신의 기억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이제 뇌를 깨우고 집중을 돕는 카페인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커피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뇌를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기억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적정량의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단기 기억력과 주의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커피 2잔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늘 불안하고 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카페인이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은 되지만 과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한 잔으로 줄이고 오후에는 보리차나 대추차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 뒤 잠도 깊어지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개선되었습니다. 카페인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뇌 혈류를 늘리고 신경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섭취는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카페인의 장기적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과다 섭취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일상에서 카페인을 현명하게 즐기려면 하루 12잔 정도의 커피나 차가 적당합니다. 특히 오후 늦게는 피하고 물과 함께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와 홍차는 카페인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까지 함유해 뇌 건강에 2배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는 늘 피곤하다고 커피를 3잔 이상 드셨습니다. 그러나 수면이 얕아지고 머리가 더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후 아침에만 한 잔을 즐기고 오후에는 국화차로 바꾸자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커피와 차는 적당히 즐기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을 감사히 누리고 오후에는 따뜻한 차로 마음을 달래보세요. 그것이 기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제 일상 속 식단 조합의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함께 먹느냐가 뇌 건강에는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백질, 오메가3, 항산화 비타민, 잎채소, 발효식품, 이 모든 것을 따로따로 챙기기보다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것이 기억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부부는 아내가 늘 남편이 채소를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고기만 찾고 아내는 채소만 즐기다 보니 식탁이 늘 따로 놀았습니다. 제가 두 분께 고기와 채소를 같이 먹으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뇌에도 훨씬 좋습니다 라고 설명했지요. 이후 두 분은 함께 시금치를 곁들인 닭고기 요리, 연어와 채소 샐러드 같은 메뉴를 즐기셨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의 기억력 검사 점수가 오르고 아내는 활력이 붙었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음식은 서로 보완해줍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뇌세포 재생이 원활해집니다. 발효식품은 장을 건강하게 해 단백질과 채소의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조합된 식단이야말로 뇌를 위한 진짜 보약입니다. 학계에서도 식단 조합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만 고집하기보다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조합이 최선인지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다양하게 골고루 비꾸준이라는 원칙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 토마토, 시금치를 한 접시에 함께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검사 결과에서 집중력이 개선되었고 본인도 머리가 한결 또렷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접시 하나가 뇌를 지켜낸 셈입니다. 식단을 구성할 때 거창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밥상 위에 단백질, 채소, 발효식품을 함께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한 끼를 바꾸는 그 순간이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음식이 어떻게 기억을 지켜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이 기억을 지킨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식습관을 바꾸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늘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져 손주 이름조차 헷갈리셨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달걀과 견과류, 점심에는 잎채소와 생선을 곁들이는 간단한 식단이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할머니는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가족들은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또 다른 노신사는 늘 피곤하다며 단 음식과 음료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러나 기억력 저하가 심해지자 가족들이 발효식품과 과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하셨지만 2달 뒤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자 본인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제는 사소한 얘기도 잘 기억이 난다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이처럼 음식이 바뀌면 삶도 달라집니다. 모든 사례가 기적처럼 빠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공통점은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또렷해지면 대화가 즐겁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며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약으로만 얻을 수 없는 소중한 변화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음식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전 이미 늦은 것 아니냐라고 묻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꾸준히 식습관을 바꾼 뒤 손주와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붙잡는 끈입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5가지 음식을 통해 기억을 지키는 방법을 들으셨습니다. 단백질, 오메가3, 항산화 비타민, 잎채소, 발효식품. 여기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설탕을 줄이며 커피와 차를 적당히 즐기는 습관까지 더한다면 뇌는 훨씬 오래 또렷하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하나, 물 한 잔, 점심에 올린 초록빛 채소 한 접시, 저녁에 챙긴 김치 한 젓가락.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두려움 속에서도 음식이라는 친근한 도구는 가장 따뜻한 희망이 되어줍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손주 얼굴을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식습관을 바꾸고 조금씩 걷고 물을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반년 뒤 그분은 손주의 생일을 직접 기억해내며 모두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 가족의 행복까지 바꾼 것입니다. 오늘이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숟가락의 음식을 바꾸고 한 잔의 물을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뇌는 여전히 당신의 노력을 기억하고 응답할 힘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내년 이맘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또렷이 기억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그것은 멀리 있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뇌는 당신의 동반자이며 당신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오래도록 힘을 내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